교수님이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걸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여성분들이 그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살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그 시골에서 사는 로망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있잖아요. 주거 자산 형태로서 그 아파트 선호 현상,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인지 거기다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뭐 제가 10년을 미래로부터 지금부터 한 10년을 놓고 본다면 전주는 새로운 도시 기능을 고층화에 의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투자 대상으로나 거주 대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곧 4만 달러가 되고 5만 달러 또 그 이상의 국가가 되면은 아주 고소득층의 경우는 또 분리된 공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런 형태의 그 주택 방식을 보시게 될 텐데 타운하우스라고 전주가 타운하우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주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그런 게 시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일정한 수준이 또 넘는 분들은 아마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경우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아파트 위주의 생활을 계속 살아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 이런 것은 제가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령 이렇게 좀 쾌적한 공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일정한 크기의 층고를 유지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볼 때 중상층 분들 자기 수준이 중상층 분들의 경우를 할지라도 그 층고는 10층이 넘어야 합니다. 그게 타운하우스 형태가 되더라도 그래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거주의 비용도 낮아지고 거래의 투준화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주 부유한 분들은 보통 이게 3층 정도의 타운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그건 전주의 인구로 봐서는 소규모로 공급될 건데 그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볼 때 저는 대체로 고층형 거주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자녀들의 직장만 문제 있잖아요. 예.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요새는 워낙 그 어디든지 소득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 아파트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사기는 쉽지 않은데 그 좀 여유가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직장만 할 때 어떤 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형 청년 공공주택이 상당히 그 좋은 수준에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의 유입과 정주와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대상이 될 만한 연령에 있는 청년의 경우는 뭐 위장으로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소지를 전주로 옮길 것을 제가 미리 권해드리고요. 이 주소지가 훗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분가를 부득이 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2년 사이에는 우리가 집안의 총력을 동원하여 그 소유주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와주시면 좋겠다. 대신 그 자녀한테 훗날 각도로 꼭 차용증을 받고 그 시기가 2년만 넘어가도 막 뜁니다. 네. 또 가족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돼요. 이게 지금 평당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 소견은 곧 우리 1,500만 원 넘습니다. 일반적인 분양가가. 그러면 제가 볼 때 2년만 지나가도 제 소견입니다. 한 1,8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가면 또 달라져요. 금액이 평수로 곱하기 하면. 그래서 평당 1,400만 원 밑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거든요.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하반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가족을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삼촌, 고모 막 다 와가지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투자를 통해서 원금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그건 사실 제가 투자 전문가이고 투자협회에서 오셨지만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지금 사고 난 거 보셨죠? 그럼 SVB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거기 뭐 세상에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저렇게 사고가 나요. 그런데 저런 것을 잘 개인적으로 감당해내야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짧은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협회에 이런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원금을 늘리고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도 좀 금융투자 시장과 연계해서 하시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기는 창업입니다. 수익률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한 20년을 놓고 봤다. 그러면 창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연 15% 정도 수익이 납니다. 사업은. 주식은 평균적으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은 한 8% 내외가 나오고요. 오늘 저하고 수업을 하는 이 분야는 약 5%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3%만 높아도 이걸 복리로 가거나 그러면 원금 만드는데 시간을 완전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되, 다만 금융투자 부동산용 저축을 70원 한다라고 하면 한 30원 범위 안에서 금융투자를 하셔야지, 금융투자를 가지고 이 원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저하고 연락 안 됩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셔서 함께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2의 옛날에 여러분 재형저축이라고 아셔요? 네. 아마 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만. 그거 나오면 즉시 가입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여러분 그 청약예금이라고 하셔요? 네. 청약 저축 말고 예금에 나가는 거. 네. 이런 것들도 또 부활될 가능성이 저희 소견으로는. 왜냐하면 현재 이자율이 어때요? 높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이 자산시장으로 넘기는 요 방식을 써서 어쩌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네. 그 젊은 분들 얘기를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왕에 말씀 나온 거 이제,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예. 노후 자산용으로다가 뭐 집을 가지고 있다, 또 자기가 투자용이 됐던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았던 예. 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세금 문제도 무시 못 하잖아요. 예, 예.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토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토지는 그것을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유산입니다. 유산. 예. 유산은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물려주는 거지. 예.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음에는 토지는 물려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물려준다. 네, 이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근데 연세가 이제 현실적으로 55세가 넘으면 이제 미래의 산업혁명으로 볼 때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5% 이외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낮아져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면 그것만큼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5%짜리 임대가 나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예컨대 전주에서 가까운 곳에 뭐 백구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셔서, 그러나 그런 데 가서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사는 일은 제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임대용으로 사시고 도시 안에 덕진구나 완산구나 이런 곳에다가 사업, 이 수익용
아파트, 그것도 수익용 고층 아파트를 사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런 걸 다 쓰시면 안 돼요. 네, 반은 쓰시고 반은 또 네, 자본형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 나가시거나 밀려 나가시는 그런 걸로는 제 소견은 한 4억 원 정도를 만일에 가지시고 지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곽에 가서 한 1억 원 미만의 전세를 쓰시고 한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주에 1억 5천에서 2억 5천짜리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본 바로는 이런 지역은 나중에 시간이 가면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 고층으로 다 바뀔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한 8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월 80만 원 이상만 세금이란다.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어떤 도시에 가도 찾기 어려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하나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전체 아파트 가격이 합산 금액이 높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 채 더 장만할 수 있는 것도 집에 가서 상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훗날 미국의 사례를 보면 노후를 위하여 한 채 더 사는 경우는 훗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주택 규제에서 빼줍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한 말씀 끝으로 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원고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두 채를 가지고 수익형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는 대개 미국의 사례지만 한 채는 기부하고 돌아가십니다. 한 채만 자녀에게 나눠주고 네. 요 얘기는 또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까지 감안하여 정책은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전주의 요 정도의 가격에서 장만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뭐 크게 저하고 상의 안 하셔도 시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층수가 10층 이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파트 가구 수가 250가구 이상만 재건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좀 큰 평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금년에 또 행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내 시대로 가면 조금 더 평수가 커지는 쪽에서 효과가 좀 높아지는 것도 곧 경험하시게 됩니다. 한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클수록 좀 낮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미래는 그렇지 않을 가능. 너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120제곱미터 정도까지는 확장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4억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그 주식이나 펀드 같은 또 은행 예금 같은 연세가 어떤 경우로 연세가 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50대로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것저것 다 현금화 시키면 4억이 된다. 3억 원. 가정을 했을 때에 이거를 은행 예금이라든지 또는 펀드형 상품을 가지고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교수님도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전도의 그 부동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 우선 먼저 만일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한 50대 가족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5%가 순자산이 3억 원입니다. 본인이 고쯤 계시다고 하는 거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요럴 경우에는 뭐 이제 저라면은 약 2억 5천만 원짜리 정도의 집에 사시는데 요중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는 부채를 쓰고, 그럼 실제 돈 들어가는 거는 1억 8천만 원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아까 원래 1억 2천만 원이 남잖아요. 요걸 가지고 금융자산을 운용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금융자산은 주식의 경우는 전체 자산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이제 제가 요 분야
프로라서 한 말씀 드리는데 올해는 코스닥이 좀 좋을 겁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코스닥은 총 자산의 8%를 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셨죠? 네. 네, 간단치 않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예요. 그리고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인버스 그런 거 하면 연락 안 되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전주분들, 전주의 양반들은 안 맞아 제가 해봤는데 누구에게도 맞지 않지만 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에 내가 원하는 공간 속에 계시면 네, 그 도시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였다면 전주는 뭐 한 2000년 동안 안 한 걸 이제 다 하게 생겼습니다.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돼요. 네. 또 밖에서 이렇게 마음 잡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즉시 돌아오라고 연락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배김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각자의 양심으로 드리는 말씀.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사셨으면 좋겠고 더 가급적 대가족을 이루시는 게 이럴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뭐 서로 힘드시면 말 안 하면 될 거잖아요. 말 안 하고 같이 살아. 팬텀 싱어처럼 얼굴 가면을 쓰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부동산 경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한 40분 정도 다뤄봤는데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하고 그다음에 전북과 전주에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게 바뀔 것인지 또 그 재산의 일정 부분을 얼마만큼 포트폴리오를 할 것인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장님께 좀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